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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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냐 증설이냐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또 증설해야 한다는 김해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불타오르는 소각장 공방입니다. 이게 우선 우리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저거 좀 이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더 커진대라고 하면 그럼 또 그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되죠. 네. 저는 시골 살아서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쓰레기를 집에서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거가 아직 익숙지 않으셔가지고. 불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예전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변호사님 동네에 단속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저도 단속을 했었고 정말요? 자체적으로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몸이 나빠지는구나. 발암물질을 마시는구나. 이런 느낌에 되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이 옆에 엄청 대규모로 증설된다고 하면 그 불안이 엄청날 것 같아요. 시설이 의원인지 옆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은 당연히 반대하죠. 의원님이시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죠. 정치인인데 어떻게 반대하시겠어요. 자연인으로서 반대하시겠지만. 시민으로서. 반대해야죠. 집 옆에 어떻게 반대해야죠. 소각장이 옵니까? 그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유 소각장 문제를 두고요. 김해시 허성고은 시장과 또 장유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만났습니다. 그 현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해시 55만 시민들의 생활 기기물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의뢰는 24일 먼저 직접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마치고 직접 당사자의 의견 수렴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돈이 싼 거 아니고 뭐 해라가는 그게 없인 거 없고 결국은 그럼 시에서는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민주를 흡수한 그 이야기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무시할 수 아니죠. 그 사람들은 주민협의체로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그냥 초청된 법적 기구입니다. 시장에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회원을 깡통 무시하고 자꾸 엉뚱 소리를 하고 하고 협의체에서 정상적인 가성을 밟아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협의체의 구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해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체결해야 되고 우리가 방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각장이 원래 있던 것도 있는데 한 대를 더 증설해서 창원 쓰레기까지 태운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 여기 학교하고 유치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좋을 거 뻔하고 저도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저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저희 학교 가는 모습이 보면 애들이 거의 한 3분의 1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염에 다 앓고 있고요. 아토피는 기본이고요. 근데 그거를 시에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전혀 오직 애들을 위해서 이 소각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모인 거예요. 잠깐 정회에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행정상의 이유로서 군대 의견을 만들어주기 힘들다. 우리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시거든. 그러고 얘기하지. 왜 시민들 얘기는 그렇게 안 듣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 증설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허무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리를 물론 예상은 했지만 김해시 허성우 시장께서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에 처음부터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비대위원회를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해도 하나라도 뭐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소각장 문제가 현대화 사업이 단순히 그 정설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좀 최첨단화되고 또 보다 친환경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과연 김해시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렬하게 듭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설계하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가 몇 년 뒤에 몇 명이 될 거냐. 요게 준해서 이제 주거 시설도 이렇게 허가를 하고 하는데 그 당연히 따라오는 게 늘어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을 본다면 그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허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시가 책임을 져야죠, 이걸. 갈등을 겪고 있는 양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장류 소각장의 증설을 이제 김해시에서 부르는 명칭은 이제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 소각장은 2001년 6월에 그러니까 장유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던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시설이 사용 기간이 15년인데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지금 5년이 더 연장이 됐으니까 2021년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한 소각기 한 기 이외에 하나를 더 증설하고 이제 기존 소각기를 보수해서 하루 150톤의 그 쓰레기 처리 능력을 300톤으로 높인다는 것이 이제 김해시의 보관이고요. 김해시와 그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제 쟁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 반대 주민들은 이전할 대체지가 충분히 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또 기존에 했던 그 주민 지원 협약은 밀실 협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김해시는 지금 증설이 지금 불가피하고 그리고 대체지도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오히려 더 지원금이라든가 이게 또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지원 협약은 밀실 협약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렇게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92년도에 김해시 인구가 14만에서 지금은 55만으로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래 김해시 처리해야 될 것이 증가됐는데 지금도 김해시에서는 현재 장유 소각장에서 처리하게도 처리하고도 남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생곡 쓰레기장에서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간 한 13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해시의 입장에서는 장유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주제의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된 간에 소각장이 필요하다. 또 뭐 증설 내지는 이전해서라도 좀 크게 해야 된다는 데서는 주민들이 반대할 주민들은 없겠죠. 정확하게 이거 현대화 사업이면서 광역화 사업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김해시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창원시 진해구의 쓰레기도 50톤 정도를 처리를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시설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광역화 시설로 가게 되면 정부의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소각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피해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도시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우겠다고 하니까 정말 비용을 토할 일이죠,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인근 주민들이 또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해시장 출마하는 분들이 다 출마를 하면서 이걸 폐기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다 공약을 했거든요. 2013년 육사 지방선거 때 고 김영건 시장이 장유 소각장을 폐해서 이전하겠다. 이 투표 일주일 전에 반드시 이전하겠다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간 이분이 그 당시에 한 200여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주민들은 다 찍으셨겠네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밀어줬죠. 근데 200여 표 차로 당선이 됐는데 이전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실제로 뿔이 나게 되고. 근데 허성군 현 시장은 또 공약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2016년도 보궐선거 당선되면서 공약을 또 걸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17년 작년 12월 말에
이제 공약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한 1년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이제 이걸 약속을 못 공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 문제였거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허승곤 시장이 토목직 김해시 고위공무직 출신입니다. 고위공무원. 너무나 행정을 잘 아는 거죠. 그다음에 당선 유력한 또 후보가 중요한 공약을 걸 때는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 재원 부담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 돈이 그 정도 들어간지 몰랐다. 이거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장유 주민들을 김해시가 기만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이 이제 이전될 경우와 그대로 증설할 경우에 이제 비용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김해시에서는 그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소요 예산이 2,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든다.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비대위에서는 김해시에서 잡은 이 총 소요 예산은 너무 이제 부풀려 잡은 거다. 왜냐하면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소각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외에 부지 매입 비용이나 매립 시설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 또 재활용 선별 시설 등 이 모든 설치 시설을 다 합친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만 비용을 따지고 보면 증설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지로 그 거론되는 복림 석산 자리도 이제 지금은 그 석산을 계속 채굴 중인데요. 김해시 입장은 이제 이 자리에 소각장이 들어가려면 보공 기간이 그 석산을 개발한 만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도 필요하고 또 주변의 환경 뭐 영향 평가라든가 뭐 최소 5년에서 10년이 증가되기 때문에 뭐 이 석산 자리 부지는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제 김해시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주민들의 대체지를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김해시의 반대 입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 후보자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찍었는데 너무 무책임한 이유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그러면 논리를 한번 짚어볼까요? 꼭 반드시 여겨야 하는 이유. 이제 앞서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현재 장유 소각장이 좀 노화되기 때문에 네. 좀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전보다는 증설하는데 예산이 좀 절약이 된다. 네. 그리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가 70%, 도비가 20%, 또 김해시에서는 25%면 되고 창원시에서도 상온치 소각을 일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5% 정도 이래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전하면은 지역 남부의 소각연료 판매 수입도 없어진다. 이제 이런 논리를 그 김해시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해시 입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증설하면 수익이 얼만데 이거네요 결론은. 돈이죠. 네, 돈이네요. 네. 또 환경단체들도 쓰레기는 쓰레기를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를 해라. 그렇죠. 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행정은 강력화나 이런 문제보다도 쓰레기를 줄이기는데 어떻게 더 정책을 펼칠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환경단체 주장이고 시에서는 자꾸 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로부터 발생되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선해야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고 다 의견마다 다 맞서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밀실 협약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제 동네가 부곡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게 부곡 주민 협의체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초 2월 20일 날 김해시하고 바로 이 부곡 주민 협의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서가 합의가 된 거죠. 이제 김해시가 안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없는 뭐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이런 좀 복지 시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그 복지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나 없으나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큰 인센티브나 주는 양 이렇게 해서 덜렁 이제 합의를 좀 했는데 참 그 과정을 보면은 참 기가 찰 내용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들이
9명이에요. 네. 9명이 다 그렇게 그쪽 주민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그 뭐 교수도 2분 있고 또 시의원도 1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총 9명인데 그날 결정하기 전 이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9명이 했는데 그 중에 4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투표예요? 그렇습니다. 네. 안 하고 5분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직전에 한 분이 또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왜 4분이 안 온 거죠? 아마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봐야 빤하고 또 입장이 또 깝깝하고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이 동의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김해 씨는 이게 주민들이 동의한 거다. 그 부곡 그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시민들 한 10,000여 명 되는데 설문조사상 한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 결정을 한 거죠. 주민 대표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제 4명이 찬성한 걸 김해 씨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참 대외 토픽감입니다. 아까 VCR에 그 시장님이 법적 기구다. 법적 기구가 체결한 건데 그걸 무시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일단 대표성부터 문제가 되고 이 결의의 효력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주변에 그 5개 아파트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75%가 나온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이 기관에서는 뭐 결국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찬성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표성이 있고 주민들의 대표적인 주민들의 이제 모아진 의견이다, 대표성을 띠는 의견이라고 하니까 실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찬성 반대 쪽으로 주민들을 사실은 이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주민들끼리의 뭐 찬반 갈등을 더 돋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김해 씨는 이제 또 최근에 그 비대위가 제기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김해 씨가 그렇게 네.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비대위는 뭐 이러한 주장이 그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 보고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정작 또 시에서는 또 보고서 내용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투명하게 좀 보고서 내용을 좀 공개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은 이겁니다. 그래, 그럼 주민들과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 시의회는 뭘 했을까? 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인데요. 시의회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예, 지난 10월 4일 날 김해 시 이제가 이제 김해하고 창원 소각시설 협약서를 그 상임위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때 반대하는 의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찬성이 5명이었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임위를 이제 5대2로 통과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이 상정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토론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제 토론 없이 가결되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떤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을 잘 안 하고 바로 통과가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날이 되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고 이게 충분한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 이 의원님 어땠습니까? 이런 시절에. 저는 반대 토론 많이 한 편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네. 예,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1만 명 가까운 넘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토론 없이 본회의장에서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발이 계속되니까 또 시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한번 또 열었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 날 소위 원탁 토론회인데요. 그날 원탁 토론에 참석한 시민 참가단이 111명이었습니다. 네. 2차례에 걸친 토론, 또 전문가 질의응답 해서 최종 이제 설문조사를 말하자면 투표를 한 거죠. 111명 중에 쓰레기 소각장 정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59%였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4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이제 결과를 이제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주변 인구는 10,000여 명입니다.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 김해시 인구는 55만 명입니다. 이 55만 명을 상대로 해서 모집한 시민 참여단 111명. 이게 과연 10,000명의 그 피해 고통을 받아 앉지를 않고 그냥 다수결로 결정한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기민주주의냐 그렇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좀 수기 이런 민주주의 가면을 쓴 행동이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거는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을 보면 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네. 창원 시민인데 창원시의 쓰레기를 가져가 준다고?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 부곡이란 동네를. 그럼 저도 저 같아도 거기 가서 찬성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걸 설문조사를 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시가 추진하겠다. 이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살펴봐야 할 건 그럼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갈등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나 좀 볼까요? 예, 서울의 구로와 경기도 강남시 이거 강명시, 네. 예, 강명시가 구로구의 소각 쓰레기 문제를 구로구와 강명하고 인근에 있는 강명시 쪽에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이 강명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강명시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들어서는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의 과정이 1년 정도 양 씨가 주민들과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충분한 통로를 통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또 양쪽 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좀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 쪽의 무안이라는 네. 지역에서는 이 군청에서 군에서 공개적으로 소각장을 처리하는 것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주민들한테 모집을 했는데 유치해가라고. 예, 유치해라고. 근데 국외동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한쪽이 이제 선정이 되자 나머지 선정 안 돼서는 화가 나가지고 군수리 쳐들어가면서 우리 지가 안 해준다고 화를 낼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인센티브가 좀 많았나요? 예, 실제로 말했죠. 처리한다 한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이 장려 소각장 문제도 이 문제도 충분한 신뢰 속에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쵸. 공개와 신뢰가 상호가 맞아떨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하는 지금 광역화 사업은요. 아까 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는 쓰레기를 이제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그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에 짓지 않고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시골이나 지방에 짓는 거 그거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각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광역화라는 미명 아래 각종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인구도 적고 쓰레기도 적게 나오는 곳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도시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가서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게 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걸 절감을 하지. 그렇지 않고 아까 이하롬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지 않는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역화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29일 날 그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시민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제가 블로그에 올라온 걸 봤는데 제가 위암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말이 어떻게 장류 주민들은 암 환자가 많으시냐고 합니다. 우리 장류 부곡 주민들 건강 역학 조사도 안 하고 소각장 정세를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신공항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각장 피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그 인원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좀 김해시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관점에서 원점에서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갈등을 겪는 사안마다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 바로 소통과 설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땐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난 몰라. 지난달 25일에요. 정부가 소위 혁신도시 시즌2라고 불리는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시즌1이라고 본다면 시즌2는 지금 전국에 10개가 있는 혁신도시들을 특허 발전시키고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두고 기대와 실망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균형발전 동상이몽입니다. 먼저 정부의 주요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5일에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 및 육성 계획안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주 혁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혁신도시 시즌2로 볼 수 있는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130만 개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크게 부문별로 보면은 특화 발전 지원,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예산은 총 4조 2,794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진주 혁신도시는 한국 우주항공산업 네. 카일이죠. 항공산업을 특화 발전 테마로 이렇게 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게 좀 핵심 내용입니다. 그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산학년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개발 특구를 좀 지정을 하고 또 항공우주 첨단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 또 창업 등을 이제 지원하고 또 지자체와 그 카이 이제 기업이 협력해서 대학생 등이 현장 실무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걸 이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인데 좀 5년짜리 종합 계획치고는 좀 많이 부실한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혁신도시의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정지율이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발전 계획에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뭐 기업이 증가하거나 지방세가 증가하는 증가 추세는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다. 그래서 정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지역 경남 혁신도시 진주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진주시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이 함께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 커뮤니티나 창업 공간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는 거 그리고 지능형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등등의 이제 정지율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말에 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로 해서 제시된 건데요. 지역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지난번과는 좀 달리 지역 중심으로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네. 맞춤형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2005년 공공기관 지반 이전 결정이 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인 2014년부터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체가 되면서 이 잘 마무리가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내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을 두고 아유 김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대가 커서인데 그 이번 계획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어떤 기관이 올까 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내용이 쏙 빠졌어요. 지역에서 보면 지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게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현안인 건 맞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걸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차 공기업 이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정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유치 경쟁이 있기도 했죠. 근데 이런 걸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계획안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집권당 이해찬 대표가 9월 4일 국회 대표 연설 때
요 이제 공론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종합 계획은 10월 25일 날 네. 발표가 됐고 한 50일 정도 됐는데 이 보면 이제 수도권도 사실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서 막 유치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거 수도권의 반발 이런 걸 의식해서 뭐 백지 환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사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0일 기간 동안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한다는 게 사실상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정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 대표가 뭐 이런 걸 밝힐 때는 좀 책임감 있게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9월 4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첫 시작을 했고 또 여당 지도부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에 가지고 내려오겠다. 네.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 위원장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당 대표와 또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지금은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유한국당의 김정은 의원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국토부와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다시 재차 질문하기를 그러면 2차 이전을 한다면 예전과 비슷한 기간이 내려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기관들이 내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이 탁 들어가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한 발 빼는 답변을 했죠. 네. 이번 계획안에서도 이제 그 정부의 발표에서 이제 이 추가 이전에 대한 언급은 뭐 제외가 됐지만 그간 이제 뭐 특별법 실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가 이전 부분과 또 이전 기간의 범위 등이 좀 포함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지역에서는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계속 그런 기대를 지금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 추가 이전이 경기 활성화의 좀 돌파구로서 좀 더욱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면인데 계속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희망고문만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22.4%가 이 정치를 좀 이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핵심 도시 건설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또 중소기업의 지원 문제,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통해가 수도권의 가미라를 해소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 발전을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행태로 시전 원에서 한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이 얘기 나온 뒤부터 지역끼리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 아직 아무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경상남도 안에서도 우리 지역 이렇게 지금 싸우는 좀 경쟁 구도가 생겼어요. 과열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다 좀 네. 유치 경쟁이 좀 불이 붙는 양상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인데 창원시의 경우에 허성무 시장이 직접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공공기관 분산 이전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고요. 양산에서도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혁신 도시인 진주가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 가장 적극적인 좀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조규일 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의회에서도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진주 시민단체가 진주를 이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직접 열기도 했었죠. 네, 그럼 진주는 지금 공공기관이 더 추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진주 혁신도시에는요, 지금 11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했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파급 효과는 누리고 있는 건지 저희가 현장에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11개 공공기관 이주를 마무리한 진주혁신도시.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약 3,600여 명.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내 시외버스 정류장, 서울과 수도권,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17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대부분 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다 보니까는 거의 손님이 거의 없고, 이제 평일 저녁에 1시간 6시부터 8시 정도까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때만 장사를 하고, 주말에도 또 그 관공서 분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시니까는 네, 거의 길에 손님이 거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동네에. 큰 길에 아예 그 관광버스들이 떼지어서 있는 거 보면은 좀 가슴이 좀 서먹하고 그렇습니다. 2, 3층을 이리 봐도 비어있는 층이 너무 많아요. 주기 정도 다른 분이 하시다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분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밑에 층도 이제 2분 바뀌었어요. 오지 않는 손님, 치솟은 땅값과 임대료, 텅 빈 땅과 상가가 늘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현재 보면은 요 상업단지 제일 큰 거, 상호가 이게 약 6,000평 되는 땅이 아직까지 중심 상업 지역에 최고 노른자의 지역에 아직 그 결정이 안 돼 갖고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단독 택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어져 가지고 있는 그 집 그 건축률이 거의 아마 한 5%, 10%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제일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냥 횡해요. 뭐 자기 판단이었겠지만은 잘 될 것이라 보고, 또 어찌 보면은 뭐 정부나 공공기관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흉흉하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점점 분위기가 실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거를 이제 좀 데이터로 좀 파악을 해보면요. 진주혁신도시의 그 이전 기간 가족 동반 이주율이 32.5%인데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 최하위예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홀로 이주자가 많다는 뜻인데,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 비율을 보면 10개 혁신도시 중에 부산이 107.3%로 초과 달성했고요. 네. 울산이 98.9%고 제주가 89% 등인데요. 경남은 45.3%로 지금 최하위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진주 때문에 혁신도시 기록이 이런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네. 워낙 이사를 안 하시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문제인데, 사실은 혁신도시란 이름으로 진주의 신도시를 건설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나타나는 게 이제 구도심이 좀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좀 현상이고,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쭉 인터뷰에도 나왔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다 비어 있고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새로 들어가 있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격은 높죠. 장사는 안 되죠. 이중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제 직원들이 구내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 와서 반짝 이렇게 하고, 또 금요일 되면은 막 기러기 아빠처럼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는 막 이런 현상들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우려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도시 설계를 해가지고 좀 이런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기존에 진주에 계셨던 분들은 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모든 지방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이 있으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서울에서 누리던 것들을 여기서 못 누린다는 그 소외감이 있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공기업이 이전을 해오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의 그 기관이 이전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연계 산업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공공기관의 협조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유치해오는 지자체가 이전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 기획력이 돋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기획력이 제대로 발휘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민들과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이거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저는 좀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핵심 도시가 긍정적 면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핵심지로 들어오면서 구도심이 좀 공동화된다고 하지만은 인구를 좀 이 수도권 가밀화되듯이 이 지방 도시에서도 이 중심 도시 인구가 다 모이거든요. 그걸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고용 창출 문제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좀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 세수 정대에 있어서는 실제로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핵심 도시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진주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으니까 이제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나니까 더 드는 생각이 추가 이전은 우리 지역으로 해주세요. 얼른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가, 시즌2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혁신도시는 이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가 균형 발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좀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축이 돼야 효율성이 높겠다. 뭐 이런 좀 원칙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진주에 11개 기관이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추가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은 11개 이전해 있는 기관과 좀 연동성이 있는 뭐 그런 기관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은 LH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남동발전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집적화시켜서 좀 함께 좀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나 역사나 뭐 이런 특성과 접목되는 뭐 이런 공공기관들을 이제 지역으로 좀 분산 배치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네. 그 한전이 입주한 전남 나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에너지밸리를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한전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에너지밸리의 투자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35개 회사를 유치를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네. 그 고용 창출 효과가 8,6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이전하는 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업에 우리가 단물을 빨아먹자라고 해서 입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이전한 기업들한테서 나오는 불만이 이거라고 합니다. 지방에 가니까 지자체나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너무 많다. 실제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좀 세심하게 입안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네. 10개 핵심 도시를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기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핵심 도시를 했지만은 성공했다는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네. 그래도. 23%밖에 안 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41% 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 1에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번에 시즌 2에서는 감안해서 좀 이렇게 이전을 신중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두고 또 정부와 지자체 간의 동상이몽, 또 지자체들끼리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원회에서 배운 건요, 무조건적인 이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또 어떻게라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담겨있는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동시에 비전이 담긴 추가 공공기관 이전 소식도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띤 감시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던 시절, 그러니까 일단 짓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밀어붙였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조급함의 결과는 미숙함,
불편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짓자, 제대로 하자. 이런 말이 더 자주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시자들은요, KBS 창원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도민이 모두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